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교수님이시고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절반랩 동아일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간만에 미모의 네네. 여성 의사 전문의 분을 모셨습니다. 네, 신경외과 남자들만 맞아요. 있는 데서 네네. 네. 진짜 오랜만에 네. 우리 여성 여성 의사분을, 의사분 네. 모셨고요. 우리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네. 옛날에 그 뭐죠? 그 성전환 수술 때 나오시고 그때 네네 산부인과 선생님 나오셨는데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오늘- 그때 시청률 굉장히 높았는데 예. 이번에도 시청률이 예.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주제는 그 네네. 두드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과 네네. 더불어서 시간이 좀 나오면 네네. 가려움증과 요새 한참 코로나 때문에 네, 백신 생기는, 접종 시작됐는데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랑 또 네네. 거기서 어떤 또 부작용이 있는지 피부과적으로 네네.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분은 노주영 교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와.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잠깐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 네. 이 네. 화면이 지금 이제 가려가 그런데 네. 제가 그러면 네. 조그맣게 네. 예. 고대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 네네. 고대의료원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되셨고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셨고 유명한 NIH의 비지팅 펠로우로 가셔서 네네. 돌아오신 다음에 고대의료원의 전임의가 되셨네요. 그다음에 네. 한림대학교 부교수까지 하시고 네네. 다시 또 NIH를 가셔서 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가셔서 두 번씩 그 가능합니까? 이번에는 비지팅 어서시에이트로 근무를 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길병원에 오셨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연구통이에요. 네네. 교수님이 예. 피부과학회 평의원이시고 잠깐만요. 언제 네. 사진인지요? 네? 최근 사진이니까. 네네. 네. 피부면역학회 회장이시고 네네. 또 피부과학회 학술위원회 연구분과 위원장이십니다. 학술은 아. 꽉 잡고 계신 분이고 이분은 정말 네. 그쪽 분야 알레르기 이런 분야에 전문가시군요. 네. 미국 피부과학회 또 정회원이시고 네네. 예. 또 이 에디토리얼 보드라고 이 잡지 저널의 편집위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네네. 예. 이 클리닉 인 더마톨로지 에디토리얼 보드와 애널스 오브 더마톨로지 큰 저널들의 에디토리얼 보드를 맡으신 아주 그 피부과학회 유능한 인재십니다. 아, 네. 예. 우린 아무나 안 모시고요. 이제 예. 정말 뭐 유명하지 않으면 네. 우리는 이제 초대를 안 합니다. 네. 배체병의 또 학회 정회원이시고 네. 유로피안 아카데미의 또 정회원이시고 그렇습니다. 네네. 웃음 차네. 한참 소개를 했는데 네네. 오늘 주제는 이제 소개드린 대로 네. 만성 두드러기에 대한 이야기와 가려움증 또 그 백신 관련된 피부과 문제들에 대해서 네. 쉽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두드러기부터 하죠. 그 얼굴 이제 안 나와도 네. 됩니까? 우리 미모 여성이 계신데. 맞아요. 네. 얼굴 안 보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게 그러면. 예. 됐습니다. 자, 우리 두드러기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뭐 음식 잘못 먹고 생기는 뭐 그런 질환이라고 그렇게 많고 있죠. 생각이고 네. 또 뭐 얼굴에서 생겨서 뭐 온몸이 퍼져나가는 그런 피부 질환으로 알고 있어 굉장히 또 고민이 많아서 응급실을 가장 많이 찾는 또 질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귀찮죠. 네. 괴롭고. 일단 두드러기가 의학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오늘 주제는 만성 두드러기인데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아니면 네네. 갑자기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피부에 발진이 올라왔다가 저절로 가라앉는 네네. 급성 두드러기가 있는데 두드러기는 사실 일반인이 평생에 걸쳐서 5명에 1명꼴로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질환입니다. 누구나. 예. 어.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이제 네네. 팽진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네네.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튀어 올랐다가 네네. 부종을 보이고 그다음에 입술이나 눈이 부으면서 네. 수시간 내에 저절로 가라앉는 그런 병을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어. 대부분 피부에 발진만 생기면 두드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가장 특징적인 건 부종이 생겼다가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걸 두드러기 흔적이 남으면 두드러기는 아니군요. 대부분 아닌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만성이 있고 급성이 아, 네. 그러네요. 근데 만성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만성이 이제 문제가 되죠. 급성은 대부분 6주 이내에 네네.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가라앉아서 대부분 네.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네.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6주 이상 지속되면서 이제 원인을 아는 경우가 있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만성 두드러기의 한 70-80% 이상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해서 만성 자발성이라는 말도 쓰지만 저절로 그 원인을 모르면서 그대로 생기는 두드러기고 네네. 특정한 원인,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온도가 더워진다든지 아니면 긁은 자국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저 긁은 자국대로 부풀다가 합쳐지는 것도 두드러기인지 네, 모르는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 작게 생겼다가 네네. 점차 이게 합쳐지면서 커다랗게 커다랗게 합쳐지는데 가운데는 또 좋아지면서 네.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드러기 종류가 다양한 거네, 그죠? 모양은 이제 다양한데 처음에는 네네. 쉽게 말하면 벌레 물린 것처럼 벌레 많이 물려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올랐다가 이게 점차 커지는데 벌레는 이제 그러다 가라앉지만 네네. 이게 점차 옆으로 이제 여기는 이게 조정이 안 되네요. 네. 퍼지면 점차 퍼지면서 네네. 어떤 제가 그 화살표를 하려고 했더니 그렇지는 네, 않네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네. 화살표가 되긴 그래서 되는데. 그다음에 뭐 화끈거린다 아니면 이게 뜨겁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무리 늦어도 한 하루 이내에는 저절로 사라지는 게 보통입니다. 하루 이내는 저절로 사라진다. 사라지는데 이제 또 올라오죠. 이제 또 올라와요. 생긴 부분은 가라앉지만 네네. 가라앉으면서 새로운 부분이 여기저기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고요. 네네. 이제 심한 분들은 눈이나 입술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혈관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피부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고요. 약간 딱딱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딱딱하다 보니까 약간 통증을 느끼거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입술이나 혀가 부으면서 이 후두까지 저희가 숨쉬는 이 길까지 부종이 생기면 호흡 곤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와, 저 정도면 거의 뭐 네. 아나필락시스 필락시스의 증상하고 수준에 비슷하고 비슷한 보이죠. 그런 그래서 거였는데? 혈관 부종을 네. 저희가 조금 더 네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찰을 요하고요. 네네. 가벼운 두드러기는 뭐 보통 혈관 부종만 있는 경우는 한 10% 정도고 대부분은 가볍게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네네. 가벼운 두드러기하고 혈관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가 동반될 있습니다. 때가 제일 무서운 건가요? 조금 더 심한 경우. 부릉부릉님이 질문하셨는데 아, 예, 네네. 건조해서 그런 경우도 있나 얼마 전에 네. 몸만 내가 건드렸더니 긁는대로 네. 부풀어 그런 오르더라고. 분도 계시군요. 건조한 게 주 원인은 아니지만 네네. 간접적인 유발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것 자체도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네네. 긁으면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두드러기 발진처럼 약간 팽진이 올라오긴 하는데 네네. 자발성을 저절로 생기는 두드러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어, 아니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건조한 환경에서 정말 누구는 생기는 생기고 이거는 안 생기고 그게 좀 면역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면역이란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네. 면역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단순히 면역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면역학적인 불균형을 야기하는 몇 가지 면역 인자들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부릉부릉님. 예.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항상 터뜨려 주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 많이 터뜨려 주세요. 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네. 오래 지속되고 가렵고 혈관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지속적으로 지금 아까 부릉부릉님도 계속 들어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하는데 물론 건조한 피부도 있으셨겠지만 아마 두드러기 증상이나 가려움증 증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원인만 알면 네. 정말 피해갈 수 있을 텐데 원인을 또 왜 알 수 그런 거예요? 없다니까. 도대체 두드러기. 너무 귀찮은데. 힘들어 죽겠어요.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원인을 검사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보통 7-80%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인을 이 두드러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악화시키는 요인요? 네.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이걸 악화시키는 요인 아니요, 그런 더 건가요? 잘생기게 하는. 아, 잘생기게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오, 네네. 악화시키는 유발 요인이라고 해서 네네. 잘생기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와, 약제고요. 중요하네. 네네. 저희가 진통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스피린, 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 뭐 네네. 브루펜 이런 네네. 계통의 소염제. 소염제나 뭐 항생제도 가능하고요. 아, 그런 게 알레르기, 두드러기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킵니까? 일으킵니다. 예. 그다음에 아,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시에도 두드러기 네네. 반응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자가 면역 항체가 있거나 자가 면역성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항체가 발견되는 환자들이 한 30, 40 만성 두드러기 한 30-40%에서 보입니다. 본인이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거는 나중에 피검사 검사하면, 통해서 예, 알 수 검사를 있는 해서 알 거죠. 수 있고요. 네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피로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나빠진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맞습니다. 아, 단순히 대부분. 심리적인 게 네네. 아니라 이 피로나 네네. 스트레스 자체가 저희 네네. 말초 신경에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신경의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고요. 네네. 저희가 항상 환자분들이 음식은 뭘 조심할까요? 물어보시는데 다른 건 특별한 경우는 빼놓고는 대부분의 경우 알코올, 술만 피하시면 알코올요. 됩니다. 네. 아니 알코올 먹고 얼굴 빨리 빨개지는 것도 네. 혹시 뭐 두드러기 좀 증상은 아니지만 알코올이 혈관, 네네. 말초 혈관 확장을 시키면서 여러 네네. 가지 염증성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걸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 악화됩니다. 날 때는 술 마시면 안 네, 되겠네요. 술만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온도 변화, 뭐 갑자기 추운 데 있다가 네네. 더운 데 들어가거나 네네. 그러면 갑자기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는 경우에 그렇고 네네. 어떤 분들은 저는 분명히 이 음식만 먹으면 뭐 네네. 햄버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요. 뭐 어떤 과자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뭐 그 알레르기라기보다는 가성 알레르기라고 해서 그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는 뭐 방부제라든지 색소 몇 가지 살리실산염 이런 몇 가지 그 잘 일으키는 그 가성 알레르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발 물질이라고 해서 네. 이게 주 원인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식품 알레르기 이제 식품 첨가물이면 이제 이 가공식품 이런 쪽을 그렇죠. 대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돼지고기 먹고서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때 잘 물어보면은 돼지고기를 삶았을 때 하고 또 삼겹살 이렇게 구워서 기름을 많이 거의 기름이 많이 태워서 먹은 경우하고 조금 그 단백질의 항원의 성분이 변하는지 그 신선도 음식의 신선도 그다음에 조리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좀 파악해서 물어봐야 되는군요. 네. 아무래도 좀 그죠? 많이 삶아서. 그런 삶는 경우는 있고요. 좀 덜한 거죠. 저하고 예. 네. 구워서 삼겹살 구워 먹고 나면 더 심하게. 하면서 각종 뭔가 첨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고기 드시면서 술도 많이 같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네, 것도 네. 악화연이 되고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서 꼭 그렇구나. 두드러기가 있을 때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아니 저거는 다 조심하면 진짜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혈압약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혈압약도 혈압약도 두드러기 나는 예, 사람이 맞습니다. 있습니까? 혈압약 중에 두드러기 일으킨 성분이 있는데 네네. 요즘은 다행히 그런 몇 가지 혈압약의 종류가 있는데 네네. 두드러기를 잘 일으키는 혈압약은 요즘 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장 내과에서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약제를 바꾸면 되니까 크게 네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수님? 이 OX 문제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네. 환자분들이 이제 네네. 피부병의 가장 큰 문제가 눈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디 사람이 많은 데 가거나 네네. 뭐 목욕탕이나 아니면 이 노출 부위를 보여줬을 때 네네.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나한테 올리면 어떨까 이런 전염성에 관한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그 충분히 네. 그렇게 할 생각할 분이 분들은 많을 그렇게 것 같은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네네. 이건 전염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기 몸 내부의 문제고 그렇죠. 예. 예, 균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죠? 예, 그렇죠. 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유전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유전도 되지 않지만 네네. 이제 예외적인 걸로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고 이거는 아주 매우 드문 특수한 병인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네. 그 만성 일반적인 두드러기는 유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염될까봐 꺼려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럼요. 거네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두드러기 있는 뭐 남자분하고
결혼할 앞둔 여자분 전혀 관계없죠. 키스하는 거는 괜찮나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두드러기냐 일단 간별 진단이 잘 안 그쵸, 되니까 네, 꺼내갈 조심해야 수밖에 없지. 되겠네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네.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만성 두드러기 기간이거든요. 네. 이게 아. 뭐 몇 개월 내에 좋아지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이게 보면은 꽤 만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6주라고 돼 있지만 네. 네네. 그 다음 걸 보시면 네네. 이게 이제 그 보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빨리 좋아지는 분은 6개월 아니면 1년, 3년, 5년, 네. 10년, 5년? 20년까지 20년 이상 약을 아이고. 설마 쓰습니다. 20년까지요? 네, 2% 정도 이하에선 이렇게 와. 이거는 이제 그 기록을 의무 기록을 보고 네네. 그래서 그 발표한 슬라이드고 네네. 저희 나라도 심평원 데이터를 10년간 추적을 해서 본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대요. 네. 이건 이제 외국의 우리나라 자료인데요. 여기 네. 보면 2003년부터 7년까지 4년 동안 네네. 두드러기가 있던 환자들을 2013년까지 10년간 추적을 해봤더니 네. 네네. 5년 이상 되는 환자도 44%, 7년까지 음. 40%, 그러니까 꽤 많은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지속돼서 하시네. 많이 고생하시죠. 네. 네. 아. 7년. 아이고.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물론 심하지 않은 이게 경우도 있지만 계속 두드러기가 있는 게 아니겠죠? 좀 네, 좋아졌다가 맞습니다. 다시 예. 했다가 그런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은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저런 분들 그 두드러기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생기나요? 많은 분들.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얼굴 쪽에 생기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을 것 얼굴 쪽은 같은데요. 그렇죠. 몸에만 있으면 조금 덜한 편인데 네네. 보이는 부분, 노출 부에 있으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언제 네네. 어떻게 두드러기가 생길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생길 수 늘 있습니다. 어떻게 약을 갖고 다녀야 되나요? 약을 그 부분은 이따 이따 뒤에서 예, 치료해서 예방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예. 해드릴게요. 예. 좀 성격이 급하세요. 의사를 확실히 그냥 바로 그냥. 네. 아이고 전 세계 인구 중에 1%가 두드러기. 2.5세 네? 꽤 많은 어우, 흔한 꽤 병이죠. 많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중에서 10명 중에 7명에서 9명은 만성 두드러기고 아. 만성 두드러기 환자 중에 그러니까 그 7, 90%는 원인을 알 수 없고 네네. 문제가 이제 20대, 40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활동기에 그러네. 네, 맞습니다. 한참 청년기, 활동기,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생기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네네. 여성에서 남성보다 조금 더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거기는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인가? 호르몬 뭐 네. 그런 네. 그런 스트레스가 의미도 더 있고 많나요? 이게 역학조사라서 네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병원에 조금 더 자주 문제가 가죠. 생겼다가 그렇죠, 늘어나는 그렇죠. 예, 그런 맞아요. 것도 아. 추측을 하긴 합니다. 네. 아유 곤란하겠어요. 여성분들 두드러기만.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또 다른 보고에서도 네. 10만 명당 2,256명이니까 꽤 많은 우와, 편이죠. 꽤 예. 그러네요. 예. 자료는 잘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여성에서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돼 있고 소화기 때 갑자기 많아졌다가 줄어든 후에 20, 30대 되면서 점차 이게 그 다시 나오는구나. 유병률이 올라가는 걸 알 수 그러면 있습니다. 어려서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꼭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그렇지는 예. 않아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는 경우는 없는데 소화 두드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하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좀 알려진 원인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다를 경우가 많고요. 소화기 때는 음식물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된 네. 음식. 나이 들어서는 그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질병 코드로만 봤기 때문에 네. 소화에서 생긴 두드러기가 실제 정말 두드러기였는지 아니면 다른 피부염, 그렇지. 뭐 바이러스성 발진이나 아토피 피부염이었는지 그건 그런 부분은 모르고. 조금 겹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사실은 직접 알아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 실제로 진료실로 오는 분들이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두드러기 자체 때문에 잠이 자다가 깨거나 가려워서 가려워서. 깨거나 네네. 그럼 수면 부족이 되고 만성 네. 피로가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
우울증의 빈도가 높은 걸로 돼 있고 직장에서도 학업이나 뭐 결근이나 결석을 많이 하게 되고 대인 기피증이나 불안, 감정 그러니까요. 증후군. 예전에 그 뭐냐 개그맨 중에 햇빛 알레르기 있던 개그맨 네. 같은 아, 경우는 네.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런 그 보면 정말 이게 자세한 피부에 사항은 생긴 예, 저도 특히 혁대 같은 허리띠 메고 다니는 사람들 네. 거기에 두드러기 난다고 생기- 호소하는 사람 예. 굉장히 아 많던데. 진짜요? 압박에 혁대요? 의한 압박에 네. 의한 두드러기, 네. 예, 유발성 네네. 두드러기죠. 네, 그건 유발성이라고 네. 그러는군요. 예. 근데 그건 원인이 좀 그래도 그 확실하죠. 혁대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 수는 밀빵을 있지만 또 잘 선호를 네. 해요. 그분들은 이제 아, 혁대를 네. 안 메고. 네네. 확대는 압박에 의해서 예,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지를 의존. 헐렁하게 하고 밀빵을 내더라고요. 네. 자기가 알아서 내요. 교수님도 안 이제 가르쳐줘도. 멜빵 멜 네. 시기 아닙니까? 네. 꼭 그렇게 걸고 넘어가지 아, 네. 맙시다. 예.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의 삶의 질이라는 이제 그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네네. 설문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아. 그 도표인데요. 네네. 보면은 한센병이라는 건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나병입니다. 네. 네네네. 나병, 건선, 세포암, 피부에 흔한 피부암, 아토피 피부염보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삶의 질이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건데요. 10점 이상이면 굉장히 나쁜 걸로 되어 오, 있습니다. 제일 나쁘네. 제일 나쁜 걸로 응? 여기 이게 나왔습니다. 만성이면서 치료가 잘 안 돼서 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여드름보다도 훨씬 나쁘네. 치료는 잘 되는데 네네. 그 이제 그래도 그 치료를 대부분 꾸준히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그 사실은 뭐 고혈압 당뇨도 약을 꾸준히 네. 먹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도 잘 돼 있고 홍보도 잘 돼 있는데 두드러기 자체는 환자분들이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환자 치료 와. 진단 우선 네네. 예 우선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네네. 만성 두드러기 진단은 뭐 아까 그 특징적인 병변이 마치 벌레가 물린 것처럼 네네. 그 부풀어 올랐다가 가렵고 따끔거리다가 하루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지는데 네네. 괜찮아지니까 환자분들은 이게 꼭 치료할 필요가 있을까 잠깐 가렵다 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일상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당연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 밤에 이제 그런 게 생겼을 때 네. 그래서 응급실 많이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응급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까 같은데. 호흡 곤란하면 가야죠. 네. 곤란 네. 있으면 가시고 보통 응급실에 네. 가시는 분은 가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의 증상이 있을 때 많이 가십니다. 아, 그렇게 그렇구나. 갑자기 부어도 가겠네요. 네. 이거 네. 무슨 일인가 싶어. 그러니까 평소에 없던 것이 막 얼마나 온몸에 놀라겠어요. 생겨 놀라겠지, 네. 그죠? 네. 아까 눈이 이렇게 보면 오, 그러니까. 가죠. 겁나지. 근데 가지 말라고 해요? 아니요, 그거는 가야죠. 증상에 따라서 당연히 네. 가십니다. 아, 필요한 경우엔 가셔야죠. 근데 네. 이제 평상시에 그 약,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네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걸 알고 그거 계시면 알면 좀 좀 도움이 도움이 되시죠. 되겠네. 아, 이게 네. 중짜 중요한 음. 지금 파트네. 네.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만 봐도 이제 피부과 의사들은 다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네네. 이게 이제 얼마나 중한지 아니면 아주 약한지 이걸 중증도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네네. 그다음에 두드러기가 얼마나 많이 심하게 나는지. 아. 그걸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다시 해야 다시 돼요. 네, 하실 수는 없죠. 또 이게 네. 다 합쳐지면 이게 그러니까 커다란 거를 한계의 의미가 뭐예요? 한계가? 조그만 걸 구준이라고 하는데 아까 벌레 물린 것처럼 그렇게 네. 올라오는 거 하나를 보고 하나를 한계라고. 근데 이따가 뭉치면 뭉치면 그건 그건 한 그것도 10개, 한 20개. 개예요. 아니요. 그거는 한 10개, 20개. 10개, 20개. 아, 합친 걸로 거는. 봅니다. 그래서 네네. 한 0에서 3까지 점수를 매기고 또 0에서 3까지 점수를 매기면 둘이 합치면 하루에 6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걸 일주일 동안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6, 7, 42에서 점수가 전부 42점인데 네네. 이게 얼마나 심한지를 이제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경증, 중증, 그다음에 심한 그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두드러기 일기장을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네네. 두드러기의 이런 점수를 계산하는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야, 저건 개수가 몇 개인가요, 교수님? 지금 보니까 여기만 지금 한 가슴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10개는 네. 훨씬 넘을 것 같고요. 이 네. 등이 정도는 아니고 가슴이. 하나, 네. 둘, 셋. 아, 작은 것까지 예, 그렇죠. 큰 거나 네. 작은 거나 지금 개수가 같은 한계로 칩니까?
그런데 이제 커다란 게 작은 거에서 이렇게 커지면서 여러 개가 뭉쳐 있으면 여러 개로 여러 개를 뭐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넓은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뭐 환자분이 뭐 1에서 3 정도를 나눠서 하실 수 있으니까 뭐 반드시 20개, 21개면 뭐 2점이고 19개면 1점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2점 중에 지금 35점이라고 나오면 35점. 굉장히 심한 환자분이고 이런 경우는 저녁 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입니다. 이거야말로 인공지능 앱이 있으면 좋겠다. 예. 네. 아유, 병원 망하게요? 아니요. 앱도 저희가 환자 네. 개발 환자 교육용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아, 네, 그럼 맞습니다. 죽을 네네. 병은 아닌데 네, 엄청 괴롭겠어요. 아이고야. 네. 피부병의 문제가 그거죠. 아주 그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네. 생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네. 치료를 꾸준히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오히려. 되게 좀 약 먹다 괜찮아지면 그냥 그렇죠. 치료 그냥 중단하고 끝나고, 되겠는데 그냥 근데 뭐 그러면 언제까지 치료를 그러니까요. 해서 다 이게- 치료 다 했다 이래요? 완전히 안 나타날 때까지 안 나타날 치료- 때까지. 예. 그게 중요한 건가요? 며칠 동안. 그게 며칠 동안 그걸 되게 이제 그거는 저희가 외래 그 환자를 경과 관찰을 하면서 보는데 최소 한 달 동안 올라오지 않으면 와, 그 기간이 길군요. 그렇게 해서 약을 끊으면 이제 한 네. 몇 년 만에 재발하시는 분도 있고 어. 아니면 뭐 1, 2주 만에 다시 재발한다? 그러면 다시 약을 드셔야죠. 일단 의사 본인이 언제까지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지 마시고 네. 의사와 항상 네. 긴밀하게 네. 상담을 하시면서 네.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사실은 이거는 유럽의 가이드라인이고 저희 나라도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네네. 미국 가이드라인 다 거의 비슷합니다. 약 먹으면 되는 거네요? 네, 약 먹으면 나는 됩니다. 연고 바르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약을 먹는 거네. 연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아, 네네. 그래요? 예, 항히스타민제라고 이제 저희가 콧물 나거나 기침하거나 할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 말고 가려울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따로 있는데 아, 이게 1세대, 2세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1세대는 이제 좀 가려움, 졸림증이나 뭐 아, 구강 마름 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돼 있고 네네. 2세대는 조금 개발해서 그런 네네. 그 부작용을 조금 감소시킨 아, 약제입니다. 이게 1세대 항히스타민제 대표적인 게 뭐죠? 유시락스 뭐 1세대 유시락스. 유시락스라는 네. 게 과거에 많이 썼죠. 예. 그랬죠. 예.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약이고요. 저거는 그 전문의약품은 아니죠? 일반의약품인가요? 그러니까 1세대는 그렇고 2세대는 대부분 전문의약품인데 아, 처음에 전문의약품은 나왔다가 현재 네네. 그 약국에서 처방 네네. 없이 살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좀 예. 알려주시죠. 네. 저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라고 네. 네, 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2세대도 살 수 있는 네, 건가요? 알 수 약 이름을 있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좀 예, 해주시죠. 그거는 네. 제가 환자한테도 다 알려드리는 건데요. 네. 네네. 지르텍이 이제 2세대로 지르텍. 나왔던 지르텍이. 약입니다. 그 이후에도 더 개발된 약이 있긴 한데 그거는 네네.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지르텍. 지르텍, 네. 뭐 로라타딘 이런 것들을 네네. 사용하는 그런 예. 처방 없이도 쓸수 있는 지르텍은 이미 많이 알려진 네. 것들이라 네네. 이 비교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졸리다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 항히스타민제를 2주 내지 한 달, 최소 한 달 먹어서 그 증상이 사라지는지를 보고 여기에 잘 반응하지 않으면 용량을 4배까지 증량할 수 아, 이거 혹시 있습니다. 부작용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의 부작용보다는 네네. 그 뭐 졸림증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 사실은 2세대도 졸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예, 아. 전혀 없지는 않아서요. 네네. 저희 나라는 일단 4배까지는 올릴 수 없는 게 보험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 아. 또 환자의 그런 부작용 때문에 다른 약제를 조금 더 섞어서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네. 또 용량을 올려서 또 네. 효과가 있으면 이제 그걸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만일 이 먹는 항히스타민제 효과가 네. 없을 경우에는 이 두드러기를 이제 일으키는데 중요한 그 면역 그 글로불린이 있는데 네네. 그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높아지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거를 딱 잡아주는 면역 항체가 있습니다. 단클론 항체라고 해서 아. 일종의 표적 치료제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제가 비교적 아직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긴 한데 단점이 아직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고. 엄청 비싸요. 맙자로 끝나는 약 납작은 좀 왠지 네. 좀 가던데. 네, 네. 이건 이제 네. 이미 나온 지 10년이나 된 약이라서 네. 안전성 문제는 다 잘 아.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보험이 안 돼 있습니까? 심한 천식 환자에만 보험이 되고 아. 두드러기 환자에서는 번번이 심평원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효과는 아주 좋은데. 효과는 아주 좋은데요. 아, 비싸서 그래요. 비싸. 예. 예. 그래도 처음보다는 가격이 한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비보험 다 당연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 이제 이걸로 안 되는 경우에 그 전에는 이 약의 효과가 알려지기 전에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썼습니다. 아, 예. 네네. 저 약제는 뭐 저희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약제인데 네네. 특정 T세포만을 억제해서 그 두드러기의 그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그런 약제입니다. 비교적 저희가 의사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제이긴 하지만 네네. 뭐 1년 이상 장기간 쓰기는 어려운 약제입니다. 그리고 뭐 혈압이 높거나 신장이 낮거나 네네. 뭐 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갈수록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한테 좀 적응되는 것 같고 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라인까지는 급성 두드러기 때좀 급성 때도 많이 쓰죠. 예. 네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할 때는 응급실도 못 가면 약국에 가서 지르텍 네. 사용하면 돼요. 예, 문제는 먹는 약제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무리 빨라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절로 좋아지는 거하고 이제 바로 좋아지려면 아무래도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으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십니다. 응급실에서 많은 응급 환자들 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드라마틱하게 또 효과도 좋아지고 하는 게 바로 두드러기 예. 환자라서 예, 저희들은 마음이 편한데 그런 예. 환자들 오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 네. 불안한 거죠. 그죠? 응급실에서 넣는 주사는 몰라요? 오말리즘ab 이런 거 사이클로스포린 그런 이런 건 거안 그렇죠. 넣죠? 예, 항히스타민제인데 그냥 지금 먹는 약으로 그죠. 먹는 약도 물론 응급실에서 주기도 하시고 일단 네. 환자분들이 그 증상이 있으니까 1세대 항히스타민제 주사를 주사 있습니다. 예. 음. 아주 심한 경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스테로이드까지? 네. 음. 아까 막 붓고 그러면 스테로이드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혈관 부종이 심한 환자들은 네. 에피네프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까지. 예. 와. 이것도 이거는 저희 나라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 2세대 작년에 이제 저희 피부과 학회하고 대한 알레르기 학회하고 천식 알레르기 학회하고 공동으로 저희 나라 가이드라인을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기 때문에 세배 중량을 가이드라인에 넣으셨네. 네 배. 네배 왜냐하면 중량. 이게 이제 그 에비던스 증거가 있는 음. 자료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부분을 넣긴 했지만 저희 나라 현실에서 조금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병용하는 것도 심폰에서 허용합니다. 알고는 있겠죠, 물론. 알고 있어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미 허가 사항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저희가 증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저 병용이란 말은 뭐 같은 다른- 약을 그러니까 다른 비슷한 항히스타민 비슷한 계통의 항히스타민제를 추가해서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약을 쓴다고요? 네. 심한 경우에 뭐 3가지 이상 쓰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거는 이 치료가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이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이미 검증이 된 치료고 네. 그다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증거나 그 전문가 권고안으로 다 합의를 본 안입니다. 네. 항류코트리엔제를 좀 쉽게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항루코트리엔제는 주로 이제 천식 환자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 두드러기를 잘 일으키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비만 세포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쉽게 터지면서 그 안에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염증반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비만 세포를 조금 안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어서 주로 천식 환자한테 많이 쓰는 약제인데 이 약제가 효과가 있는 환자도 있고 효과가 없는 환자도 있어서 반드시 써야 된다 권하지는 않고요. 천식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히스타민제를 쓰는데 문제는 반 이상의 환자에서는 충분히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급성 두드러기 환자가 아니라 만성 두드러기 환자일 환자. 때죠. 네. 반에서만 효과가 있어서 네, 이런 네. 경우에는 아까처럼 용량을 4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올리고 난 후에도 3명 중 비급여로는 쓸 수 있는 거죠? 네 배. 비급여로는 쓸 수 있겠죠. 예.
사실은 저희가 보험 약제를 저희가 마음대로 올려서 쓰게 되면 나중에 비급여를 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약제를 쓰게 되면 그거는 심평원에서 저희가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아니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있어도 하나는 급여를 하지만 네. 나머지 네 배니까 예. 100대 100으로 해주지 않나요? 근데 저희가 마음대로 환자한테 비급여 약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요. 아까 오말리즘하고 비급여지만 인정 비급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100대 100. 예. 그러니까 인정 비급여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비급여. 네, 이미 비급여는 저희가 그렇죠. 못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제 헷갈리고 복잡해지고 예, 그럼 하니까 그거는 네. 법적인 쉽게 얘기해서 문제라. 이게 보험이 될 수 있는 적응증이 네. 좀 제한돼 있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야, 저희는 의사의 재량권이 전혀 없어서 네. 이 허가 기준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 요법은 항히스타민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약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걸 꼭 써야 된다가 아니라 이만큼 다양한 치료제가 있고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약제가 있으니까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럼 저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보험에서는 해결 네, 가능합니다. 지원됩니까? 예. 아. 치료제가 인정하기 때문에요. 네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도대체 완치가 되긴 되는 병이냐, 네네. 이게 이 약이 증상만 치료하는 병이냐, 네. 병을 완치시키는 병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네네. 저희는 이게 만성 두드러기는 조절하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제이자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인데 그 완치가 얼마나 오래 치료해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보통 저희 1년, 3년, 5년 주기로 서서히 좋아지는 걸 알 수 있고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약제 용량이라든지 약제를 먹는 빈도를 서서히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잘 조절이 되는 분은 항히스타민제 한 가지만으로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3일에 한 번씩 먹는 경우에 거의 증상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증상이 없어지면 한 달 이상 없으면 일단 항히스타민을 안 먹어도 증상이 되는 항히스타민제 안 먹은 상태에서 예. 네, 거기에도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되게 이제 어떻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냐면 예. 자꾸 이제 약을 먹으면 네, 맞습니다. 먹으면 예. 이제 이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네. 네네. 속에서 그냥 퍽퍽 쌓이다가 네. 네네. 나중에 큰일 난다. 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죠. 그 완전 네. 스테로이드 네. 항히스타민제도 스테로이드처럼 생각을 하고 스테로이드 예. 부작용 당연히 발산을 해서 바깥으로 다 내보내야 네,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세요. 환자분들이 가장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니 이 약을 이렇게 평생 오래 먹어도 되는 약입니까? 그 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 스테로이드는 만성 두드러기에서 절대 권고하지 않는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라서 네네. 이거는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네네. 항히스타민제는 저희가 약제 작용 기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배설 경로를 다 알고 있는 약제들이라 네네. 몸에 쌓이는 약이 아니라 사실은 12시간 내지 하루 이후에는 거의 다 효과가 없어지는 약이기 때문에 안전한 약이고 약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고혈압약, 당뇨약, 뭐 여러 고지혈증은 요새 또 많이 드시는데 네네. 그런 약에 비하면 훨씬 더 부작용의 빈도나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약제라고 비교적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네네. 장기간 오래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다행. 두드러기가 확 나서 네. 네네. 페리페리로 이렇게 가서 쑥 빠져나간다고 네. 믿고 계신 분들이 열을 계세요. 뭐 독을 빼야 된다. 네. 예, 어. 이렇게 열을 내서 이걸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게- 호흡기능을 시켜야 된다고 그게 알고 한의학적인 계시더라고요. 접근 방법인 걸 네. 얘기하시면요. 명현 현상처럼 이런 네. 말씀 환자분들도 네네.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네. 저희가 절대 금기 사항 중에 하나가 반신욕 같은 거 하시거나 해서 네. 열을 밖으로 빼거나 네. 더운 데 있거나 네. 사우나 하시거나 이런 거 피하시고 아, 피하라고요? 네. 아, 이거는 두드러기는 왜 생기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생기는 기전 다 알고 있는데 네네. 개인마다 원인이 조금씩 다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네. 네. 일반적인 주의 사항이네요. 네. 아까 그래서 그 잘 일으키는 약제, 아스피린이나 맞아요. 소염제, 네네. 그다음에 코데인 코데인도. 부분이
보통 선생님. 마약 환자들 보면 피부 긁고 있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음. 영화 같은 데서. 네네. 그 이유가 코데인이나 몰핀 이런 것들이 피부에 피부에 말치 신경을 피부 신경뿐만 아니라 뇌의 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많이 일으키고요. 네네. 또 이제 엑스레이 찍거나 조영제, 네. CT 찍으면서 조영제에 대해서 이제 네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물리적 두드러기는 뭐 벨트를 매거나 무거운 가방을 든 부위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운동한 후에 생기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한 후에 갑자기 저건 따끔따끔하거나. 알레르기의 반응 일종인가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봐요. 이거는 물리적이라고 물리적 봅니다. 두드러기. 운동을 해도 나타나나? 네,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운동.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어. 땀 흘리면 생기는 그러면 땀 흘린 부위에 생기나요? 이렇게? 주로 상체에 그건 어. 아주 작게 네. 목이 물린 것처럼 그러니까- 잠깐 생겼다가 20분 내에 없어지는데 웨이트 네네.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 생겨요? 땀 흘리면서 생기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두드러기 생길까봐. 그죠? 교수님도 운동 안 하시잖아요. 젊은 나 열심히 해요. 남성들한테 아 열심히 해요? 젊은 남성들한테 잘 아. 생기는데 네. 네네. 그것 때문에 군대에 가기 어렵거나 네네. 일상생활하기 어렵거나 체육 두드러기 활동 예방하셔야 못하는 되는데 경우가 운동. 군대 가서도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데. 예, 그래서 집에서도 예. 많이 가져가죠. 예. 헬리코박터 이건 뭡니까? 이 헬리코박터가 그 위에 이제 만성 위궤양이 네네. 있는 분들한테 네. 가끔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두드러기가 잘 생겼다는 아. 보고도 있고 오. 헬리코박터를 제거했더니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는데 오호. 모든 환자가 다 신기하네요. 그런 건 아니어서 이제 이런 네네. 병이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몸 안에 다른 병이 있으면 그걸 먼저 치료하시라는 정말, 얘기고요. 이야, 새로운 거네요. 네, 나머지는 아까 얘기하신 네. 그런 부분이네요. 아까 그래서 뭘 먹고 사냐 네네.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 정말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저건 뭡니까? 가성 알레르기? 만성 알레르기는 진짜 알레르기는 아니고 네. 일시적으로 세포를 가려움증 일으키는 세포를 자극해서 아. 일시적으로 잠깐 가려움증 일으켰다는 근데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웬만한 이- 음식 다 있네. 다죠. 지금 응? 이게 먹을 다 게 하나도 큰가요? 없죠. 응. 예. 이거 교수님, 빼고. 교수님 잠깐 엎드려 보세요. 네? 뒤에 허브 마늘, 어. 허브 마늘 잘 안 보이지만, 예. 네. 이게 되게 유용한. 네. 근데 이게 다 생기게 가성 알레르기 생길 수가 있는 네.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음식물. 분은 과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첨가물이라든지 네네. 몇 가지 뭐 유화제, 네네. 그다음에 카카오 있고 초콜릿에도 초콜릿에 있는 성분 카카오가 아. 중요한 원인 네네. 중에 하나고요. 네네. 후추, 여보 요거 칠리. 요거 한번 캡처를 해가지고 네. 근데 이 평소에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네네. 캡처하실 필요가 없는 게 거의 모두 다니까 이걸 절대 드시지 마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이거 예. 먹지 말란 게 아니라 절대, 혹시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몸에 좀 혹시라도 두드러기 본인의 생기면 경우에 이제 그런 네네. 경우에 음. 이런 그래서 심한 분들은 이런 걸 다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어이. 영양 상태 문제가 네. 생기니까 네. 절대 이걸 다 드시지 네. 말라는 게 아니고 네네. 확실하게 원인을 밝히지 원인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그냥- 양념된 고기라고 쓰셨는데 생고기는 괜찮은가 보죠? 이게 신선도가 떨어지는 고기가 아. 조금 더 신선도가 아. 떨어지는 생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문제를 일으키는 아 진짜요? 네네 알겠습니다. 음식 자체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히스타민 히스타민 아까 제가 항히스타민제가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들이 어떤 건가요? 여기서 보면 시금치도 있고요. 시금치가요? 예. 시금치, 콩, 그다음에 올리브. 레드 와인, 그다음에 레드 발효식품, 와인.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발효식품, 예. 어휴, 레드 뭐. 와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맨밥에 찬물에 말아서 김치만 물에 헹궈서 먹는다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김치에 있는 젓갈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본인이 그냥 네. 편하신 대로 드셔도 되는데 고기도 먹지 말고 단지, 생선도 먹지 예. 말고 계란도 먹지 말고 차도 먹지 말고 콩도 아니, 먹지 차 말고 그래서 커피도 드시면 안 되냐고 꼭 물어보시는데 커피 다 드시고요. 다 드셔도 되고 단지 이제 인스턴트 음식은 워낙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첨가물 그런 많이 부분만 들어가고 조금 드시고 만약 가려운 경우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특별히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하면 일시적으로 피해보는 건 도움이 되지만 모든 음식을 가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네네. 그거 진짜 첨가물 중요하네요. 많지 네. 않은 거 네. 그게 되게 네. 비싸요. 고급 음식이잖아요, 네. 되게. 어떤 분은 이제 유기농만 먹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기농이라고 해서 네. 그런 그 항원이 없는 게 아니고 유기농에는 농약 성분이 좀 빠진 거지 항원이 네. 없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유기농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식품이냐 이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가리지 말고 일단 먹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 이런 음식들에서
좀 많은 본인이 그 어떤 특정 유발 음식이 요인이 그런 생길 수가 경우에는 있는 그 음식을 보통 3주에서 6주 정도만 한번 피해서 도움이 아, 되는지를 그래요? 확인해 보라고 알겠습니다. 사용해 본 경우가 있긴 한데 네네. 저희가 과일 중에 특히 나쁜 과일 있어요? 과일 중에요. 지금 여기 오렌지 약간 예, 오렌지 있고요. 아. 신맛 나는 것들이 좀 안 예. 좋나? 오렌지 그러네요. 그다음에 키위. 키위도요. 네. 야. 근데 이거는 개인차라서 네네. 뭐 나한테 괜찮으면 다 괜찮아요. 아, 그런데. 저기 파인애플 그림도 네, 있는데 파인애플도 있고. 야. 맛있는 건 다.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래 보시면 안 아, 되겠습니다. 이미 넘어가죠. 오래 봤습니다. 넘어가. 넘어가죠. 네. 네. 아이고. 이걸로 조절이 안 됩니다. 네. 여기 이게 안 껴져서. 죽을 병은 아닌데 많이 길러보시고. 네. 예. 네네. 그래서 예방하는 생활수칙은 아까 술 피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네네. 이제 자극적인 걸 먹게 되면 저희가 땀 나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드시지 말라는 거지 꼭 드시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뭐 우리 독자분이 수입 과일이 안 좋은지 특히 물어보는데 수입 과일. 수입 과일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네. 이제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조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뭐냐 멀리서 오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방부제를 좀 추가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부제 어떠세요? 같은 거. 네네. 거기에는 사실 그 부분이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뭐 그 부분은 뭐 잘 닦아주시거나 그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그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 고등어도 있네. 고등어.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고등어, 음. 뭐 그 돼지고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인 많이 드시는데 레드 와인, 뭐 새우계, 갑각류님이 잘 알려진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예. 고등어도 신선한 건 별로 문제가 없고 이제 오래된 것들. 좀 맛이 예. 간다는 것이 문제구나. 너무 뜨거운 난방이나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거 피하시고요. 긁지 않아야 돼요? 긁지 않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음. 긁다 보면 이게 점점 더 반응이 심해집니다. 저희 어? 모기 물린 것도 자꾸 긁다 보면 상처가 심해지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차가운 얼음 주머니 같은 걸로 냉찜질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위에는 피부에다 바르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다고 너무 뜨거운 물로 너무 뜨거운 물 쓰지 마시고. 뜨거운 물 쓰지 말고. 근데 정말은 샤워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네. 뜨거운 물을 쓰지 말고 미지근한 온도 차를 적게 하고 네네. 냉찜질을 저희가 많이 아니 합니다. 레드 와인 그럼 화이트 와인이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레드 와인은 조심하면 되겠네 일단. 네 아까 알겠습니다. 화이트와인 말씀도 하셨는데 네. 하셨어요? 와인 먹지 말고 그냥. 알겠습니다. 막걸리는 괜찮죠? 네네. 모르겠네요. 네네. 막걸리 발효식품 쇠- 아닌가요? 발효식품이네요. 네. 쇠주 그러면 그래서 쇠갈. 일단은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네네.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네네. 차 나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치료를 꾸준히 해라. 네. 적어도 한 달 이상 이제 괜찮으면 치료가 됐다고 보신다는데 그 한 달 약을- 시작하는 점을 어디로 잡아서 약을 시작을 완전히 해야 돼? 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끊을 때 예. 아, 제가 이로 이제 내가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판단을 예. 어떻게 하죠? 환자한테 아까 그 두드러기 활성 점수를 적어오게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리 부른뽕님 또 네, 신청해 아이고 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적어오게 두드러기 일기장을 드리는데 그 점수를 보고 이제 6점 이하면 어느 정도 두드러기가 조절되는 것을 보고 그게 0점이 된 상태에서 그 0점에 0점이라는 건 전혀 가렵지도 않고 음. 피부에 올라간 것도 없다. 그렇게 되면 한번 한 달 동안 약을 안 먹어본다. 그러니까 그냥 끊지는 않고요. 저희가 서서히 약을 주고 서서히. 자, 음. 근데 급성 두드러기는 아무래도 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일단 이 약을 먹었을 때 음. 만약에 쉽게 반응하면 요거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네, 거죠. 끝나는 근데 이제 겁니다. 만성 두드러기일 때는 맞습니다. 이걸 함부로 끊지 말고 음. 한 달간의 어떤 그걸 계속 음. 지켜보면서 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테이프링 해서 네. 완전히 없어졌다 싶을 때 정리가 한 달 되네요. 이상 계속 네. 되면은 네. 한번 낫었다고 판단을. 이현 쌤이 왜 여기 계세요? 환자로? 안경 아꼈는데요. 네. 네.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떤 음식이 나쁘냐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럼요. 아까 그 아까처럼 다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절대 보여드리지 않고 네네. 의심되는 경우에만 일단 네네.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를 혈액으로 하는 검사도 있고 피부에다 직접 찔러서 하는 검사도 있어서 그걸 검사를 받은 후에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환자는 두드러기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검사는 없나요?
그런 검사는 따로 검사로는 없습니까? 두드러기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는 검사는 있는데 네. 일이 날 거다 안 날 거다는 아, 제가 알겠습니다. 아, 이 말 많이 아까 물어보시죠. 네네, 예. 네네. 이 약을 먹으면 많이 졸리신 분, 굉장히 더 민감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졸리거나 또 운전하실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사신경 그 정도가 떨어져서 교통사고 그래서 나겠네. 피부과 약은 다 독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른 약제에 비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적은 약이고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서 이 졸리움증이나 뭐 입이 마르거나 또 변비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약제를 바꿔가면서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면서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밤에만 드시던지. 네. 아 밤에만 네. 네. 졸리면 밤에만. 그래서 어떤 경우 가려움증하고 두드러기는 조금 다르긴 한데 맨 처음에 가려움증만 있다가 나중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분이 있고 가려움증만 있어서 그냥 긁은 자국만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개는 다른 병으로 저희가 취급을 단순 합니다. 가려움증하고 두드러기는 네. 구별을 해야 네. 되는데 그걸 팽진이 있냐 없냐 네. 차이죠. 네. 팽진이 있냐 그러니까 뭔가 부풀러 올라서 네. 근데 이제 생기는 부풀어 오르지는 않는데 네. 네. 피부만 벌겋게 아, 발정 만드는 것도 두드러기로 봐야 돼요. 두드러기를 저희가 치료하다 보면 그 부풀어오는 증상은 가라앉고 붉은기만 살짝 네. 스치기만 해도 붉은기로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그거는 이제 김엽증인가? 좋아지는, 예. 네. 좋아지는 과정 중에 네. 보이고 이제 아니면 두드러기가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가려움증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급성 두드러기는 식품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 만성 두드러기는 특정한 식품 섭취하고는 대부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원인을 모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네. 그래서 무리한 음식 조절은 네, 아니네. 절대 안 네, 되시죠. 네. 아까 거 다 안 먹으면 뭐 그렇죠. 별다른 문제가 생기. 그러면 어떤 우울증도 네? 생길 거예요. 네, 먹고 싶은 네, 것도 못 먹게 네. 하면 우울증도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일부러 뭐 야채만 드시다 고기를 안 드시 단백질을 안 드시고 야채만 드신다고 하는데 사실 야채 과일 다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는지 아니면 꾸준히 먹어야 되는지. 네네. 가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약을 있을 때만 워낙 심하지 않은 경우 있을 때만 먹으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네. 일단 만성 두드러기로 진단이 된 분들은 꾸준히 약을 드시기를 저희가 권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서서히 줄이는 거는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서서히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백신 얘기죠. 자, 또 백신 얘기는 또 빠뜨릴 수가 없네요. 이게 뭔가요? 이 백신 맞고선 피부가 이렇게 뻘겋게 네. 뻘겋게 발작이 생기고. 지금 맞은 부위인가요? 맞은 네, 부위죠. 얘가 네. 어깨에 팔 있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해롭지는 않다고 그랬네요. 네. 네네. 이게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발표된 거고요. 네. 네네. 모더나 백신 후에 나온 증상입니다. 네. 네네. 저도 지난주에 그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요. 네. 네네네. 뭐 약간의 그 부위에 뭐 통증 주사 부위에 약간의 통증이 있다가 네네. 그 다음 날 굉장히 이렇게 오른쪽에 근데 보이는 것처럼 저거가 두드러기인가요? 맞아요. 저것도? 두드러기 증상처럼 아, 네, 약간 네. 키 올랐다 가라앉는 그런 네네네. 일종의 발작 두드러기네. 증상, 예, 두드러기양 발진이 저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거는 대부분의 본인도 예, 계셨어요? 있었습니다. 여기 네. 팔 부위에 네네네. 일시적으로 잠깐 뭐 한 몇 시간 지속되다가 가라앉았는데 네네. 이 두드러기 주사 부위 예방 접종 후에 그 발적이나 아니면 가려움증은 네네. 이미 잘 알려진 국소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걱정할 건 없고. 염려 안 해도 됩니까? 꼭 특별히 여기- 약 안 먹어도 되죠. 꼭 여기 코로나에만 그 관여하는 건 아니고 일반 네네.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지 음. 흔히 보통 10% 이내로 대부분 생기는 흔한 발작 중에 하나고 저희가 아.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네, 안심해도 됩니까? 그럼요. 네. 증상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 네. 다른 스테로이드를 바를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발랐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크게 심하지 않아서 치과에서는 안 바른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요. 그냥
우리도 그렇게 이거 하시는 막 얼굴에 막 뭐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건 백신 좀 맞지 말라고 심각한데요.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나 글쎄, 보네요. 이거는 이제 백신을 맞고 음. 생겼는지 아닌지는 제가 음. 확실치는 않은데 네. 이제 본인이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네. 경우도 있고 인과관계는 뭐 자세한 자료를 거의 봐야 막 알 수 있습니다. 울상이네 예. 그냥. 워낙 네. 이제 SNS를 많이 올리시니까. 이건 뭔가요? 아이고 이거 뭐 아, 주사 이것도. 부위에 발적하고 이건 예. 토돌토돌하게 뭔가 났네요. 그러니까 네. 저기 이게 뭔가요? 주사 맞은 부위가 아닌데 나는 네. 수가 제가 있네요. 보기에는 여기가 뭐 음. 테이프나 뭐가 닿던 것 같은 딱 아. 닿는 부위에 피부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 가벼운 백신. 접촉 피부염인지 아니면 백신 때문에 생긴 건지 네. 뭔가 찍혀 있는 거 봐서는 뭔가 네. 좀 접촉성 피부염 네, 꼭 비슷한 것 테이프 같고. 자국 같은 부위. 이쪽은 좀 네, 이것도 주사 두드러기게 부위에. 봐야 됩니까? 이게 뭔가 염증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염증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게 두드러 그 예방 접종을 맞은 부분에 면역 반응입니다. 약간의 통증을 동반 여기 꼭 뭐 균이 들어갔다기보다는 네, 여기 네. 안에서 저희 면역 세포들을 자극하면서 음.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런 붉은 붉은 발적이 생기게 그러니까 됩니다. 그 안심해야 되는 거죠. 예. 특별히 뭐 하루 뭐 2, 3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요. 네. 아, 이게 또 이제- 영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아, 어려워서 이거- 제가 네, 딴 걸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네, 예.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게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두드러기 발진이 생겼다 점점 퍼진 양상이 퍼진 양상인데 이게 줄처럼 저게- 생겼네요. 예, 커다랗게 저렇게 네, 이게 커다랗게 이제 되네. 두드러기 음. 반응인데 네네. 이게 크거나 작거나 이제 개인차가 조금씩 있어서 아, 이게 주사 백신 맞은 넣고 부위에, 생긴 예, 주사 반응입니다. 맞은 첫 번째 부위에 맞을 때 생겼는데 두 번째는 안 생겼네 안 이 사람요. 생겼네. 네. 주사마다 다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네. NEJM은 굉장히 좋은 네. 의학 저널인데 네. 네네. 그 아, 이거 모더나 백신. 백신, 모더나 모더나 백신 백신. 후에 나온 아, 엄청 보고입니다. 피부 질환 자세한데 종류가 다양하네요. 저희는 이제 모더나 백신에 준하는 거는 파이자 네네. 백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네네. 백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는 다 예측 가능한 거고 네네. 저희가 이제 얼마든지 큰 문제는 조절이 근데 가능한 어떻게 거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팔뚝에 생겼네요? 그죠? 예, 맞은 팔뚝에, 부위가 예, 팔뚝이 전체가 이렇게 붙는 분도 있고요. 손바닥에도 생겼네. 손바닥까지 생기는 조금 더 거. 올라왔네요. 그런 경우도 다 지금 뭐 아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백신 후에 생긴 국소 피부 반응이라고. 피부 반응. 예. 팔꿈치 뭐 그 다양한 면역 반응의 일종인데 네, 예. 저게 곳곳에 걱정할 생기는군요. 정도는 아니다. 네. 네. 모든 분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 근데 중요한 것은 네. 2차 접종에서는 안 생긴 경우도 또 네. 생기네요. 1차에 생겼으니까 나 이제 안 맞을래. 음. 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많을 텐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는 아주 경미한 반응이기 때문에 네네. 그 이 정도의 반응으로 2차 접종을 안 하지는 절대 아. 않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하세요. 꼭 하셔야 네. 됩니다. 예, 네. 하셔야죠. 네. 반드시 근데 하셔야 됩니다. 맞은 부위가 또 같은 부위에 또 이렇게 발적이 생기고, 생길 수도 예, 있겠네요. 생길 네, 수도 있고. 2차 접종에서도 예. 마찬가지로. 의외로 다양하게 나오네. 아. 또. 대부분은 일주일, 네네. 2주일 내에 저거는 나오고요. 완전히 아니 네, 뭐 이거는 이 이제 근선인가요? 뭔가요? 손에 이런 이제 물집처럼 이렇게 수포성 발진이 수포성 생기는 발진이 분- 생깁니까? 생기는 분도 저건 있고요. 좀 심각하게 많이 생기네요. 그죠? 이분은 조금 심했는데 아마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원래 손수진이 원래 있다가 원래 그 부분이 있으신 조금 더 분이다가. 악화된 것 심해졌네요. 같습니다. 네, 예. 네. 아. 그래서 이거는 이게- 모더나 백신에 예, 대해서 이게 예. 싸고 있는 그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가요? 지금 원인으로 가장 그 네. 생각하고 있는 건 네. PEG라고 해서 네. 이 폴리에틸렌 이- 글리콜이라는. 네,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PEG 성분이 음. 일종의 약재를 녹이는 부화제입니다. 이런 네. 약재 형상이 있으면 이걸 이제 어떤 물질에 녹여서 네,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주사제로 많이 해야 쓰는 되니까. 건데 네. 그 PEG는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예방 접종에도 많이 쓰는 약재고요. 네네. PEG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mRNA 백신은 그 모더나나 파이자는 PEG를 쓰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PEG보다 조금 더 분자량이 떨어진 조금 더 분자량이 작은 폴리소베이트 H라는 더 비슷한 계통의 그 부화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화제라고 그러는. 예, 그걸 이 많이 녹이는 녹이는 녹이고 거죠? 안정화시키는 네. 예, 네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예. 네. 모더나가 피부 반응이 가장 아까 그 보여준 게 다 모더나였는데 거의 10% 정도로 다 피부 심하게 반응이 심한 심하네. 편이고요. 파이자보다 파이자가 한 네. 5% 정도, 네. 5%에서 6% 정도고 음. 아스트라제네카는 피부 반응이 조금 더 적게 나오고 거의 없네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오. 그래서 이게 또 분자량이 이게 작은 장단점이 예, 있네요. 네. 부화제가 들어간 겁니다. 피부에 관한 아스트라가 저기 낫네. 글쎄요. 아스트라가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되는군요. 하도 말이 많아서. 근데 이거는 임상 시험 중에 나온 거라 네. 실제 이제 리얼 월드에서는 조금 더 수치를 이제 더 두고 봐야겠죠. 네. 네.
두 분은 화이자 맞으셨네요. 네. 리얼월드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더나 예, 이 예, 상상 시험에서 네. 주사를 맞은 후에 피부 반응을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근데 가장 많은 게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얼굴이 붓는 사람도 있고 물집이 생기는 사람,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 아까 손수진이 생기는 사람, 뭐 피부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그러니까 요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요. 피부 발전 주사 부위에 주사 피부, 부위에. 피부 반응, 그다음에 거기 뭐 두드러기 반응, 그다음에 거기에 그 발진성 반응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위약보다는 많은 걸 네, 보니까 위약보다, 분명히 예. 그러네요. 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퍼센트를 보면 0.1%, 0.2%니까 네. 이게 이걸 걱정해서 주사를 안 맞지는 네. 않죠 절대. 네, 또 알겠습니다. 발생해봤자 별거 없으니까. 이거는 또 이거하고는 조금 네. 관계가 다른 건데,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네. 코로나에 걸린 분들, 네, 걸린 코로나 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린 꼭 분들이 동상 걸린 것처럼 네, 이렇게. 몇 가지 피부 증상이 있는데 뭐 이거를 지금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코로나에 걸린 후에 조금 나중에 초기가 아니라 나중에 네. 나타난다. 동상처럼 네. 이 혈관염을 일으키거나 이제 혈관을 막아서 이 부분이 가렵거나 아프거나 음.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요. 꼭 일종의 동상관과 비슷하게. 혈전증이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혈전까지 요 끝에 말초혈관 부분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네. 흔하지만 네네. 색전증. 초기가 네. 초기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생기는 거라 이제 대부분 병동에서 관찰이 되고요. 이렇게 혀가 지금 보면 많이 부어 있고 혀에 돌기가 이렇게 돌출돼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걸린 환자. 네. 워낙 이제 그 이 염증 반응이 심해지니까 많이 부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네네. 부기가 이제 입이나 이런 데 눌리면서 안으로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양상, 혹은 또 안에가 이렇게 허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에만 특징적인 건 아니고 이런 반응, 혀에도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걸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네네. 이 부분도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제 요즘 이제 필러 같은 거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보통 필러 맞았는데 백신 맞아도 될까요? 하면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여태까지 네. 대답을 했는데 네. 모더나를 맞고 그 필러를 맞았던 그 경험이 있는 분 중에 반응이 네. 있었던 게 이렇게 입술이 한 번 부은 적이 있고요. 아. 그러잖아요 물론 이러면. 아이고. 저절로 가라앉긴 했습니다. 그 이분은 모더나를 맞고 난 다음에 필러를 집어넣은 아니요, 거네요. 그 전에 맞았어요. 그 전에 네. 필러를 네. 넣은 사람인데. 근데 백신 접종을 하셨구나. 네, 아. 그것도 뭐 한 6개월 전에 한 번 맞고 네. 2주 전에 한 번 왜 그런 맞았고 거 신기하네. 그리고 또 뭐 얼굴 이렇게 얼굴만 부었다가 가라앉은 분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게 워낙 면역 반응을 촉발하는 촉발하는데 이게 임상시험마다 나온 거죠 이게. 네, 그래 뭐 면역 반응을 촉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필러 성분에도 이제 필러 성분하고 어떤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네. 아니면 필러가 원래 이물질을 몸 안에 집어넣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반응을 생기지 않나. 2주 전에 맞았는데도 그럴 네. 수 있네. 그래서 뭐 지금 보통 지금 권고하기로는 아직 저희가 이게 처음 맞아보는 백신이고 처음 경험한 바이러스라 아직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필러는 급한 건 아니니까 한두 달 정도 최소 간격을 두고 맞아라 이렇게 네.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종하고 나서 필요하면요. 그것도 한두 달 기다렸다. 마찬가지죠. 윈도 네. 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요. 네네. 필러보다 더 위험한 거. 가장 이제 예,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아나필락시스라는 건데,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라는 건 그 모더나에서 조금 더 많이 그 보고되긴 했습니다. 뭐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아나필락시스라는 건 그 급성 그 전신 반응인데 얼굴이나 눈이 부으면서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네. 호흡기 증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소화기 증상이 있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증상인데요. 그게 아직 아까 빠졌네요. 어떻게 빠졌지? 예. 그래서 그 아나필락시스는 일단 혈압이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흔하게 있는 반응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100만 명당 한 2.5명 그 정도의 그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나필락시스는 어떤 환자 잘 생기냐면 이미 아나필락시스를 전에 경험했던 환자. 네, 그런 네. 환자가 가장 큰 뭐가 위험. 됐든 간에. 뭐가 네, 됐던 네. 간에.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전에 예방 접종을 하거나 뭐 다른 주사제나 약제를 맞았을 때 반응이 있었던 환자들도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보인다고 예를 합니다. 들면 뭐 요새 조영제 맞고서 네, 근데- CT나 MRI 찍을 때 조영제 맞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분은 네. 백신 할 때도 좀 예. 주의를 그러니까 해야 되겠네요. 아나필락시스 반응 자체가 있었다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고위험 군민이라서 네. 굉장히 위험한 군이고요. 단순히 그냥 피부에 반응이 있었다 하면 중위험 군이라서 관찰을 놓지는 그러네. 않지만 그 예방 접종은 하지만 관찰을 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한 접종 후 한 30분 정도 병원에 있다 가면 되는 네, 거죠. 반드시 네. 그러셔야 네. 되고요. 네. 이거 요새 손 닦기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워낙 이렇게 이제 손이 생기는데요. 흔한 이제 흔히 말하는 네. 주부습진, 손습진입니다. 피부가 네. 보면 굉장히 갈라져 있고 네. 그게 또 코로나 환자한테도 네, 요새 많죠. 많대요. 코로나 환자 아니어도 저희가 손 워낙 닦기 이제 하느라고. 네. 소독제를 많이 쓰니까 네. 손을 아, 닦으면서 피부의 네네. 장벽이 깨지면서 피부가 그렇구나. 거칠어지는 거칠어지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안 닦으면 돼요? 그 반드시 손은 반드시 닦으셔야죠. 네, 예. 핸드크림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약제를 바르기도 하는데 핸드크림 핸드크림. 보습제를 보습제. 동시에 네, 바르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어우, 자, 거의 네. 마지막이네요. 네. 마무리. 향이 없는 핸드크림을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네. 가급적이면 알러지를 잘 일으키지 네, 않는 네. 그런 첨가제가 됐을 수 네. 적은 거, 네. 네. 설거지할 때 네. 장갑 끼자. 네. 네. 손 씻기는 꼭 해야 된다 그래도. 그래도 예, 해야 돼.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면장갑 끼고 자는 거 괜찮아요? 네, 약을 뭐 네. 약이나 아니면 네. 보습제를 바르고 약을 네. 연장갑을 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막 달리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네. 교수님 여러분, 마무리 바로 네. 하십시오. 네.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네. 예, 지금 이제 두드러기의 원인, 치료, 그다음에 네네.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그 중구난방으로에게서 그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드러기는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 또 조절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네, 네. 만성으로 지속된다고 해서 너무 그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네, 네. 그 의사와 전문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면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 두드러기 없는 상태의 그 치료를 없는 상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우리 다음 주엔 뭐 해요?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우리? 우리 독자들이 원하는 걸 해. 근데 다음 주는 우리가 지금 네. 4월 1일자죠? 아니죠. 4월 1일 날입니다. 4월 네. 1일 날은 우리 비만의 사회학에 대해서 아, 하네요. 비만의 사회학에 대해서 네, 하네요. 네. 아, 재밌겠네요. 네. 오늘 다음 주 목요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네. 한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주신 우리 노주영 교수님, 피부과 명입니다. 여러분 노주영 교수님 많이 찾아서 귀찮게 하세요. 네, 저도 얘기 고맙습니다. 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